대표적인 미국 종목이 캐터필라예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전력기기 업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시는 거는 어디예요?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 보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기계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사실 기계 업종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결국 그 미국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의 그 인프라 사업,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1조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계속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1조 달러 투자는 통과가 된 건가요? 합의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상원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들어가는데 9월 중순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4조, 5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찬성할 만한 부분들만 따로 추려서 1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의원 몇 명 초당파 합의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상원이 지금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조에 대한 거는 공화당이랑 합의가 쉬우니까 먼저 진행이 되고 나머지 한 3, 4조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시간의 문제이지 통과되는 건 이제 자신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1조 달러 이제 그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이미 그 발표안이 나왔을 때 한국의 그 관련된 주식들도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랬다가 잠깐 올랐다가 그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딱 발표되는 순간 합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미국에서 인프라를 대규모로 집행하겠다 해서 실행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때도 뭐 이런 법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미국 인프라는 여전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항상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죠. 뉴스가 나오더라도 진짜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로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요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준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으로 비유하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미주 항로의 무동량이 폭증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배들을 갖다 쓰면서 유럽 항로에 대한 운임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해운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면은 다들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쪽에 대한 수요도 경쟁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데 미국 인프라 자체가 노후화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게 뭐 향후 한 10년, 20년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중국 인프라 뭐 그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좀 보통 디지털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의 인프라 사업은 말 그대로 도로 깔고 노후화된 뭐 지하철 막 교체하고 뭐 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도 비슷하긴 해요. 중국이 너무 뒤처졌다고 보기 때문에 5G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같은 것들의 투자 거점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지지층이 달라요.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블루컬러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니까 말씀하신 이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을 하면 이쪽에 지지가 더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합의를 해서 따로 떼놓은 거예요. 요번 1조 달러 투자는. 그 1조 달러가 대부분 뭐 도로, 교통, 철도, 뭐 공항이나 아니면 전력망 같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한 투자가 먼저 되고 나머지 그 민주당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따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아닌 거죠. 일단 쉽게 통과시킬 만한 저쪽도 좋아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통과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는 거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도로망 같은 네, 사회적 인프라 이 네. 시스템 네. 이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는 이제 뭐 관련된 신재생이 됐든 뭐 디지털이 됐든 이쪽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구인프라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이 인프라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그럼 어떠한 업종들, 어떠한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설 회사긴 한데요. 네, 맞아요. 예, 건설회사, 건설 장비회사, 그리고 뭐 전력망 같은 게 바뀌면 전력기기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대표적인 미국 종목이 캐터필라예요. 캐터필라가 전 세계 건설 장비에서 1위 업체인데,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중대형 건설 장비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두산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 같은 업체들이고, 소형 건설 장비에서는 두산 밥켓 같은 업체, 전력기기에서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인프라 사업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 쪽에서 이것 때문에 돈 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들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왜냐하면 미국 인프라 사업이니까 미국 업체들이 그냥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그 수요가 늘어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순환인 거죠. 이쪽에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다 감내를 못 한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경쟁이 줄어들 테고 전 세계 수요가 다 증가를 하는 거니까. 미국 업체들의 그 우리 뭐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이 미국 쪽에 집중해야 되니 다른 곳에 있는 거를 다 가져와서 미국 쪽 집중하다 보면 이쪽은 다시 경쟁이 느슨해지니까 네.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된다. 네, 맞습니다. 뭐 단가가 됐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프라 사업이 미국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거기에 또 자체 규모가 워낙 크고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인가요? 네,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이 아니라. 네. 네.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요 세 가지를 수혜를 받는 업체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 특징을 보면은 두산 바켓은 원래 미국 회사예요. 바켓이라 미국 회사를 2007년에 두산그룹에서 샀던 거고 얘는 소형 건설 장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대형 건설 장비만큼 수혜가 있겠냐 이런 게 약간 시각이 다르긴 한데 반드시 수혜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형 건설 장비에서 1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같이 있을 것 같고 매출에서 70%가 미주예요. 두산 바켓에 대한 수혜는 기본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 매출이 한 10%에서 15% 정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엄청 크게 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얘네들이 수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은 미국에서 이미 그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 매출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쟁자인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집중하면서 다른 쪽에서의 경쟁이 느슨해지는 어떤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전력기기 업체들도 한 15% 정도 미국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할 테고요. 단가 올라가는 거나 미국 또는 외지역 판매 증가 이런 걸 다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지금 일단 그렇게 뭐 업황은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사도 괜찮은 가격이냐? 네. 예. 네, 지금 봤을 때는 전력기기 업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건설장비 업체는 상반기에 한번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게 신흥국들이 좋다고 하고 그 전엔 중국이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하반기 계속 주가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한 가정은 신흥국들이 계속 좋을 거다. 거기에는 뭐 델타 변이 같은 게 조금 수그러들고 인프라 투자 수요 같은 게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런 가정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긴 하는데 약간의 가정들이 많이 깔리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전력기기 업체,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전력기의 수요는 지금 신흥국들, 선진국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수요들 이제 반영되는 상황이라서 전력기기 업체가 조금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시는 거는 어디예요?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로 생각하면 효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게 현대일렉트릭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현대일렉트릭이 마진율이 좋아요. 이미 구조조정이 다 돼 있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뭐 본인들의 전방인 조선이나 아니면 중동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았는데 효성중공업이 하반기 내년 마진율 개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상승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프라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과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샀다고 했을 때 그 통과, 그러니까 합의, 의회 통과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나요?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변동성이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들이 많이 깔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고 전력기기 업체들은 좀 더 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업황 개선이나 아니면 신재생 관련해서도 전력기기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받아가거든요. 이거는 뭐 1, 2년에 끝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업황 자체도 지금 바닥에서 뭐 돌아서는 모양이니까 굳이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 보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가운데서도 장비 쪽과 전력 쪽 이 두 개를 좀 크게 나눠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이제 좀 우리가 단기적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쪽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전력 쪽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어떤 인프라 사업 우리가 이제 이 기계 섹터와 관련해서 어차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인프라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털 혹은 기업의 어떤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투자할 만한 혹은 뭐 어떻게 뭐 괜찮은 회사 어떻게 있을까요? 그 건설 장비도 그렇고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인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죠? 네, 그 못 느끼는 이유가 그 회사의 가치랑 주가랑 괴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위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네. 기계주에 맞나 보죠? 네, 최근 분위기가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도 뭐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게 회사의 가치만큼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 보유하기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계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러한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 제외하고더라도 그런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반복되지만 전력기기 업체는 굳이 인프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전력기기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방위산업 업체는 방산업체들은 뭐 기계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방산업체들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좋게 보는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이 실적도 나아지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 뭐 근데 두 회사 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또 우주 테마하고도
맞아요. 그 우주항공 테마에 또 연결되잖아요. 네, 이번에 10월 21일 날 그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를 하거든요. 이게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아마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괜찮게 보신다 이 얘기인데 일단 기계주는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인 건설이 호황이어야 이 후방 산업인 기계도 따라붙는 거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인프라 같은 것들이랑 그리고 뭐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인데 그거랑 연동이 되는 거가 맞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투자들 이런 투자들 늘어나는 부분들. 그 뭐가 궁금하냐면 미국의 그 인프라 사업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제 지금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뭐 대선 공약들 보면은 그 아파트 공급, 집을 엄청 짓겠다, 뭐 재건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대선 테마주로 건설주를 많이들 꼽잖아요. 이게 그렇게 호황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기계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크지는 않아요. 아, 크지 않아요. 그게 수출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가 좋아지는 거는 예전에 뭐 4대강 사업 뭐 이 정도의 인프라가 아닌 이상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 이런 건축이 아니라 어떤 그 토목이나 토목공사 쪽이 대야. 네. 그러니까 이 기계 쪽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용보다는 토목공사 쪽이 돼야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의 비중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는 크진 않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계주로 우리가 귀에 익숙한 건 두산 밥켓 같은데 이거의 지금 하우스 목표가는 어때요? 네. 두산 밥켓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현재 이제 가격이 4만 2, 3천 원 정도 되는데 볼륨이 크네요. 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렸어요. 내린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두산 그룹에서 약간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이 됐고 밥켓은 이제 할아버지 회사인 두산중공업 밑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블록딜 얘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 미국 시장에 대해서 눈높이가 상반기가 되게 좋았는데 상반기만큼 좋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들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이 비용 증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약간 반영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 이 기업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목표 주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그거를 따라와 주면은 뭐 좋겠죠, 기분이. 근데 이렇게 괴리율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참 밑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 가격인데 막 위쪽으로 확 올라가 있든가 시장 가격이. 그랬을 때 어때요? 힘들죠. 네. 그 괴리율이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은 제가 보고서를 썼던 그 시점들의 괴리율이 과거 2년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표는 아닌데 근데 이 괴리율이 그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과정에서 이 차이가 벌어졌는지 시장이 벌어진 걸 수도 있고 제가 가정에서 뭐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귀해 나가야 되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좀 점검을 해요. 네. 왜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아직 이 가치를 몰라주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 그렇죠. 그래서 더 세게 미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말이 난 이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단가를 높여요. 목표가를. 유지만 해도 괴리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추천 강도가 센 거죠. 그게 따라 내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또는 이제 반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내리는 건 내리기도 아닌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정이 틀렸다면 빨리 바꿔야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예. 참 이게 기계 섹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주식들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데 어쨌건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인프라 사업 때문에 시장에 뭐 일시적이든 어느 정도 몇 해가 됐든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